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AI 뉴스들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가 과연 누구의 일자리를 더 위협하는지, 또 말썽 피우는 AI 모델들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 지키려는 기업들 속사정까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이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기사들이 진짜 AI가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일상이나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고 뭐랄까 앞으로 대비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일자리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AI 때문에 주로 단순 반복 업무나 초급 사후직 이쪽이 위험할 거란 예측이 많았잖아요. 그 엔트로픽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신입들 취업이 어렵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맞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그 오픈 AI의 브래드 라이트캡 CEO나 MIT의 다니엘 리 박사 같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특정 기술로 높은 연봉을 받던 숙련된 경력직들, 이분들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저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은 오히려 좀 높여주는데 고도로 전문화된 특정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건 AI가 너무 쉽게 복제하거나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희소성이 사라진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좀 비싼 경력직 대신에 AI를 잘 쓰는 인력으로 대체하는 거,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해고 때 중간 관리자들이 꽤 많았다던데 혹시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단정할 순 없지만요.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신입이든 경력직이든 상관없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된다는 점이에요. 사실 AI 자체가 위협이라기보다는 AI를 명분으로 삼아서 진행되는 기업들의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이런 게 더 현실적인 문제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지형까지 바꾸는 AI 자체도 아직 완벽하진 않잖아요.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의 그록처럼 업데이트하고 나서 오히려 막 편향적인 내용 쏟아내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경우도 계속 생기고요. 네, 맞아요. 그 사례가 AI 모델의 행동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또 특정 가치관에 맞게 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xAI 측에서도 부적절한 게시물 지우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사실 지난 4월엔 오픈 AI의 챗 GPT도 업데이트 후에 너무 아부하는 경향 그런 걸 보여서 다시 이전 버전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이 논문에다가 AI의 긍정평가를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몰래 넣으려 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죠. 그러니까 AI의 통제 문제, 신뢰성 문제, 이게 계속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또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오픈 AI가 그 중국 딥시크의 기술 도용 의혹 이후에 보안을 엄청나게 강화했다면서요. 텐팅이라고 해서 팀끼리 정보 공유까지 막는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핵심 기술, 특히 AI 모델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 방대한 설정값들 있잖아요. 모델 가중치라고 하는데 이런 기밀 정보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막으려는 아주 필사적인 조치예요. 팀들을 마치 그냥 별개의 텐트처럼 분리 운영해서 정보 접근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고 또 지키는 데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비용 문제가 결국엔 사용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AI 코딩 도구로 인기였던 커석 있잖아요. 거기가 최근에 요금제를 바꾸면서 사용자들 원성을 좀 샀다고 들었어요. 고성능 AI 사용료 부담을 사용자에게 넘기려다가 소통 문제까지 겹쳐서 결국 사과하고 환불까지 했다고요? 네, 그 커서 사례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이런 모델 제공사들의 API 사용료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의 비용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서비스 가격이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용자들 반발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기능을 제한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모델 제공사랑 또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 이것도 계속될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면요. AI는 일자리 시장에 예측을 좀 뒤엎고 있고 또 모델 자체의 통제라는 그런 어려운 기술적 숙제를 안겨줬고요. 동시에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안 강화와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고민거리까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여러 방면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랑 도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이런 혼란 속에서도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결국 AI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겠죠? 뭐 직무나 경력과는 그게 상관없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특정 기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해지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창의성이라든가 혹은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처럼 아직은 AI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인간 고유의 영역,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